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의 김은혜입니다. 오늘 뉴스앤이슈는요.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긴급 브리핑을 예고한 관계로요. 예상 시각보다 15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금요일이고요. 이 오후에 전해드릴 수 있는 브리핑 내용 어떤 걸지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 미국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었기 때문에요. 혹시나 대북 관련이 아닐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김 교수님, 지금 최근에 남북 관계를 보면은요, 북한과 미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교류가 자칫 이 봉착 상태에 빠질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요. 일단은 어떤 내용일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9월 달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밝혔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상관없이 잘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지난번 있었던 6월 달 싱가포르 선언에서 있었던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측면 속에서 지금 현재 다각도로 미국과 북한 사이 속에서 어떠한 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의선 복원에 관련해서 철도 복원을 위해서 열차 5량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유엔사의 불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제대로 통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 남북 경협에 부담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러한 전체적인 이 꼬여져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로 보면은요, 이전 9월로 예정이 됐던 남북 정상회담 혹은 남북 철도 점검을 유엔사가 불허한 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관계가요 제동이 걸렸고 이런 난기류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제 개각 이후에 문 대통령의 또 한 번의 수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주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쪽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조금 한국 측에 견제구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상당히 난감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을 하기로 했다가 거기까지 취소가 됨으로써 뭔가가 지금 생각보다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잘 우리가 리딩을 하느냐, 잘 유도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또 관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내용도 아마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일 간에도 비밀리에 지금 만남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별로 편치 않게 생각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지금 이 운전자로는 어떻게 지금 교착 상태로 가고 있는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고 아까 저도 김병민 박사께서 지적하신 그런 디테일로 갔었을 때 그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철도 안전과 관련된 남북 간의 실무자 접촉을 이제 유엔사에서 반대함으로써 어저께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추정에 불과합니다만은 아마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김희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 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8월 13일 열린 4차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마이크 없이 1분 1답 받으시겠습니까? 녹화. 네, 녹화로 해주십시오. 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는 9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오늘 오전에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는데 오후에 북측으로부터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접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9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양측 간의 노력을 타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특사가 누구일지는 이곳에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김 교수님, 네. 특사를 보낸다. 그리고 금요일 날의 브리핑. 어쨌든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이 특사를 통한 다시 한 번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겠습니다만은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미국과의 모종의 교감 관계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기 전에 이 3월 달에 이미 특사를 보내는 상황이 연출이 네. 됐었는데요. 그 당시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5명의 특사단이 파견된 바가 있죠. 그렇게 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네.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대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 특사단이 파견됐던 북한에서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지난번에 있었던 6월 12일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에 있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실은 북한으로 가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여기에 대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좀 조율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건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종전선언이 가장 좋은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는 9월 말에 있는 6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판이 다 어그러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중간에서 다시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모종에 꼬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9월 5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점이 9월 9일, 그러니까 네.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9월 9일에 이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특사단 파견을 통해서 뭔가 모종의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진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궁금한 거는 과연 가서 어떤 걸 할지 이 유엔 총회까지 연결을 시킬지 모르겠는데 특사는 어떤 분들이 가게 될까요? 이 변호사님. 글쎄요, 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아무래도 서훈 국정원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다녀오셨고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안면도 있고 또 아마 대화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속내도 알 수 있고 이런 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높은 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직접 가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의외의 카드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저는 특사가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네. 어떤 내용까지도 논의가 될지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만을 봤었을 때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가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이외의 다른 내용들, 아까 말씀하신 진짜 유엔에서의 연설,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의 어떤 해법, 그런 것들을 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네. 특사단이긴 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이제 어떤 그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설득 그리고 미국과 함께 유엔으로 문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